너 집 앞에 있는 24시간 편의점들 있잖아. 특히 새벽에 가면 알바생들 표정이 왜 그렇게 퀭한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아는 형이 얼마 전에 저쪽 동네 구석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거든. 첫날 점장이 교육 다 끝나고 가려다가 쭈뼛거리면서 포스기 밑에서 꼬질꼬질한 수첩을 하나 꺼내주더래. 이건 본사 매뉴얼엔 없는 건데 전임자가 꼭 전해주라고 해서요. 라면서 그 형이 그거 펼쳐봤다가 그날 바로 추노할 뻔했잖아. 거기엔 새벽 2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 그 편의점에서 살아남기 위한 10가지 금기가 적혀 있었대. 자, 친구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오늘 밤에 네가 편의점에 갔을 때 그곳이 우리가 아는 그 편의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심야 편의점 야간 근무자 비공식 대응 매뉴얼 이 수첩을 읽고 있다는 건 네가 이곳에 야간 시간대를 맡게 됐다는 뜻이겠지? 시급이 센 이유를 묻지 마라. 대신 이 수칙들을 네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라. 새벽 2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이 편의점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정류장이 된다. 수칙 1. 이유 없는 자동문의 반응을 무시할 것. 새벽 3시경 매장에 아무도 없는데 띠링 소리와 함께 자동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때 절대 입구 쪽을 쳐다보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지 마라.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던 그것이 네가 자기들을 볼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다. 네가 인사하는 순간 너는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셈이 된다. 그냥 포스기 화면만 죽어라 쳐다봐. 시선이 느껴져도 고개 들지 마. 수칙 2. CCTV 화면 속에 나를 경계할 것. 심심하다고 카운터 위 모니터를 너무 오래 보지 마라. 만약 화면 속에 네가 너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현실에 너는 가만히 있는데 화면 속에 너는 뒤를 돌아보고 있다거나 입모양으로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 즉시 눈을 감아라. 그건 모니터 너머의 존재가 네 육체를 뺏으려 한다는 신호다. 1분 동안 매장의 모든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이 너를 찾지 못하게 숨소리도 내지 마라. 수칙 3. 워크인 쿨러 안의 목소리에 답하지 말 것. 냉장고 안쪽에서 음료를 채울 때 밖에서 누군가 너를 부를 거다. 알바생, 계산 좀 해줘요. 혹은 네 이름을 부르는 아주 익숙한 친구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명심해. 새벽 3시 이후의 손님은 절대 너를 그렇게 정중하게 부르지 않는다. 소리가 멈출 때까지 쿨러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어. 수칙 4. 보라색 담배를 요구하는 자에게 대처할 것. 얼굴이 문드러진 것처럼 흐릿한 손님이 들어와 보라색 담배를 달라고 하면 우리 매장엔 그런 거 없다고 말하지 마라. 대신 카운터 아래에 있는 가장 오래된 담배 한 갑을 검은 비닐봉지에 2번 묶어서 건네. 그가 돈 대신 흙 묻은 동전이나 머리카락 뭉치를 내밀어도 묵묵히 받아라. 그건 거스름돈이 아니라 네가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주는 통인료니까. 수칙 5. 폐기 도시락을 먹는 아이를 내버려둘 것. 매장 구석 취식대에서 낡은 옷을 입은 아이가 등을 돌리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다면 절대 다가가지 마라.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어제 여기서 사라진 누군가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아이가 다 먹고 알아서 나갈 때까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마라.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날은 무사히 넘어간 거다. 수칙 6.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았을 때의 행동 요령. 벽시계나 포스기의 시간이 갑자기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면 이 공간이 뒤틀리고 있다는 증거다. 즉시 매장의 스피커 볼륨을 찢어질 듯이 높이고 가장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라. 소음은 이승의 경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시계 바늘이 다시 정방향으로 돌 때까지 너도 미친 듯이 노래를 따라 불러라. 침묵이 흐르는 순간 너는 영원히 그 시간대에 갇히게 된다. 수칙 7. 1+1 상품을 홀수로 가져오는 손님을 주의할 것. 분명 1+1 행사인 음료를 하나만 가져와서 계산해달라는 손님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 더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라. 만약 그가 내 옆에 친구가 이미 들고 있는데 라고 답한다면 절대 그의 옆을 보지 마라. 그냥 알겠다고 하고 결제해. 그 손님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은 너와 눈이 마주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수칙 8. 포스기에 찍히지 않는 물건이 나올 때 바코드를 찍었는데 포스기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 아니라 인간 혹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뜬다면 그 물건을 즉시 바닥에 던져버려라. 그건 물건의 형상을 한 저주다. 손님이 화를 내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쫓아내라. 네가 기세에서 밀리는 순간 그 저주는 네 몸으로 옮겨 붙을 것이다. 수칙 9. 매장 내부 전화기가 울릴 때의 대처. 야간에는 본사에서 전화할 일이 없다. 그런데 전화기가 울리고 소화기 너머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나 짐승의 헐떡임이 들린다면 바로 끊지 마라. 소화기를 내려놓고 30초 동안 네가 아는 가장 슬픈 이야기를 속삭여라. 그들은 타인의 슬픔을 먹고 잠시 동안 온순해진다. 수칙 10. 퇴근 전 유리창에 비친 네 뒷모습을 확인하지 말 것. 아침 6시 교대자가 와서 기쁜 마음에 매장을 나설 때 절대 통유리에 비친 네 뒷모습을 보지 마라. 밤새 네 뒤에 달라붙어 있던 그것이 아직 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유리창을 통해 창백한 손가락이 네 목을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너는 퇴근할 수 없다. 누군가 너를 그 안에서 꺼내줄 때까지 너는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야, 10개 다 들었지? 진짜 숨 막히지 않냐?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 수첩의 내용은 그게 끝이 아니었대. 마지막 몇 장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서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더 쓰여 있었는데 바로 이 수칙을 지키려다 실패한 전임자의 마지막 기록이었어. 기록 2025년 11월 14일 마지막 근무자의 일기. 오전 3시 15분 시작됐다. 1번 수칙. 자동문이 미친 듯이 열리고 닫힌다.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 센서는 계속해서 어서 오세요를 외쳐댄다. 나는 포스기 화면만 뚫어지게 본다.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내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헷갈린다. 아니야. 2번 수칙을 기억해. 저건 내가 아니야. 저건 그냥 모니터일 뿐이야. 오전 3시 40분 3번 수칙. 쿨러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아들, 춥다. 문 좀 열어줘. 말도 안 돼. 엄마는 본가에 계시잖아.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나도 모르게 엄마? 라고 대답할 뻔했다. 혀를 깨물며 참았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난다. 그 냄새를 맡았는지 매장 유리창 너머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다닥다닥 붙기 시작한다. 오전 4시 10분. 망했다. 7번 수칙을 어겼다. 어떤 남자가 1+1 음료를 하나만 가져왔길래 하나 더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 옆에 친구가 이미 3개나 들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를 더 가져오래?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네? 라고 되물으며 그의 옆을 봐버렸다. 아차하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옆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
나를 향해 수천 개의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친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수칙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오전 4시 55분 전화기가 울린다. 9번 수치.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옆에 선 그 고깃덩어리가 내 귀에 대고 계속해서 기괴한 비명을 질러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울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온순해진 소리가 아니었다. 너도 이제 우리랑 똑같아질 거야. 그건 내 목소리였다. 정확히 10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거는 전화였다. 오전 5시 30분. 시계가 6번 수칙대로 거꾸로 돌기 시작한다. 나는 미친 듯이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노래 대신 짐승이 뼈를 씹어먹는 소리만 흘러나온다. 조명이 깜빡거릴 때마다 매장 안의 손님들이 한 걸음씩 내게 다가온다. 보라색 담배를 찾던 노인, 패기를 먹던 아이, 그리고 아까 그 남자까지. 그들의 눈은 전부 검은 구멍이었고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오전 5시 55분. 드디어 교대자가 왔다. 아니, 교대자라고 믿고 싶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를 보고 생긋 웃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퇴근하세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카운터를 뛰쳐나갔다. 10번 수칙 따위는 생각나지도 않았다. 그냥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유리창을 통과해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밖으로 나왔는데 새벽 공기가 전혀 차갑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유리창 속에 나는 여전히 카운파 안에 서 있었다. 울면서 포수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유리창 밖에 나는 내 어깨 위에 올라탄 그 고깃덩어리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진짜 나는 아직 저 안에 갇혀 있는데 내 육체는 그것들에게 먹힌 채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6시에 햇살이 비쳤지만 내 몸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다음 알바생이 내 앞에 서서 인사를 한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퇴근하세요.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 종점은 없다. 나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의 수칙,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야, 이게 그 수첩의 마지막 내용이었대. 그 형이 너무 무서워서 며칠 뒤에 낮에 그 편의점에 다시 가봤거든? 근데 자기가 알던 그 알바생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하고 있었다더라. 점장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그런 알바생은 고용한 적도 없대. 그 형이 편의점을 나오면서 무심코 유리창을 봤는데 유리창 너머 카운터 구석에 그 사라진 동생이 웅크리고 앉아서 울면서 자기한테 뭔가를 내밀고 있더라는 거야. 4번 수칙에서 말한 그 통연료 말이지. 너도 오늘 밤에 혹시 출출해서 편의점 가게 되면 유리창에 비친 네 뒷모습 절대 확인하지 마. 만약 네 뒷모습이 너를 보고 웃고 있다면 넌 이미 퇴근 못한 거야.